다 푸셨죠? 예. 쉽죠? 왜 또 그 나라 이름 표정을 짓고 있어? 자, 하나씩 확인해 보죠. 예. 자, 지금 어렵더라도 시험 당일날 쉬우면 돼요. 자, 1번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은 주관적 가치 아니고 객관적 가치. 맞았죠? 자, 무상계약 적용되지 않죠. 경매도 마찬가지. 불공정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은 되죠? 뭐는 안 되고요. 추인, 뭐 그런 것들 가지고 돌아가는 거니까. 자, 4번은 불공정인지 아닌지 판단 시기는 뭐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그럼 계약 체결 당시에 불공정 법률행위가 뭐 아니라면 끝났어요. 그럼 결론도 불공정 법률행위 해야 돼요?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야죠. 근데 불공정 법률행위 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틀렸죠. 뭐 길게 뭘 읽어. 딱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거죠.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만 하면 된다? 계약 체결 당시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니까. 그럼 체결 당시 불공정 법률행위 아니면 영원히 이건 불공정 법률행위가 아니어야지. 근데 또 읽는다. 사후에 해가면서 이제 읽으면서 아 그렇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 4번 틀렸죠. 자,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질 때 궁박이니까 비읍 찾자 본인이죠? 그래서 4번 틀렸어요. 자, 2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당사자 모두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무슨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X토지. 근데 Y토지가 틀렸고 2번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뭐 했다면 일치했다면 대리권 존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2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3번 보충적 해석에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 그러면은 실제 주관적 의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정 가정되는 의사, 가정적 의사 그런 의사를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계약상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는 일방 당사자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서에 조항을 써놨다 하더라도 이건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 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것도 법률행위 해석 문제죠. 해석과는 전혀 무관하다. 틀렸죠.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비진입 표시 옳은 것 있어요. 자, 1번은 읽다 보니까 뭐가 보이고 최선 그럼 빨리 맞아보라고 해서 비진입 표시가 아닌데 된다 그러니까 이놈 틀렸고. 자, 2번 진위 아닌 의사 표시가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있다 그러니까 또 틀렸고. 자, 3번도 읽다 보니까 뭐가 보이고 강박 역시 비진입 표시가 아닌데 된다 그러니까 또 틀렸고. 자, 4번은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 자, 그럼 강행법규 위반은 유효 무효? 무효.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그럼 여기 비진입 표시에 의해서 뭐 선이 무과실 때 뭐 무효고 유효고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시는데 지금 순서가 뭐 배우시고 목적 그 다음에 뭐 배우시고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 들어오기 전에 목적에서 이게 무효가 돼버렸다. 의사표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아니,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데 뭘 통정표시 비진입표시 이런 얘기 나올 이유가 없지. 강행법규로 무효인데 이게 무슨 비진입표시냐 뭐냐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이니까 이쪽은. 이해되셨어요? 예. 이것도 판례 내용이니까 체크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적용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로 취급한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비진입 표시 문제에서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죠. 그것만 생각하시고 풀다 보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강행법규 위반이라 하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건 그대로 그냥 뭐니까 무효니까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해도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지. 이건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면 안 된다고 이게. 어쨌든 4번 옳은 얘기고. 5번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되는 거죠. 4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4번은 이제 사례 문제인데, 통정의 표시 사례입니다. 갑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매매를 체결해가지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고요. 그 을은 또 병으로부터 자, 돈 빌리고 저당권 등기까지 해준 거죠. 그럼 얘 같은 애를 우리가 뭐라고요? 제3자. 그러면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하나씩 물어봅니다.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당연히 뭐다? 무효 맞았고. 그럼 갑은 찾아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찾아올 수 있으려면 아직 소유권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죠. 그럼 이 등기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지, 원칙적으로. 근데 이 등기를 토대로 해서 제3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붙어 있으면은 이제 등기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요 등기 말소하는데 요런 저당권자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등기법에서도. 그럼 이 등기 말소하려면 그냥 말소된다. 이 사람들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승낙서가 없으면 이 등기는 말소해서 찾아갈 수는 없죠. 그럼 말소 등기 할 수 없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이때는 이 사람의 승낙서 필요 없으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는 있죠. 이해되셨죠? 네, 맞았고. 3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추인할 수 있어야죠. 이건 상대적 무효니까, 의사표시니까. 아까처럼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는 추인할 수 없죠. 하지만 이건 있어요. 4번 갑이 병의 악의를 이유로 병에게 이제 병하고 싸우는 거죠. 그 저당권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자, 증명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병이 뭐라는 것을, 악의인 것을 증명해야 되죠. 맞았죠? 예. 5번 갑을 간 통정 사실을 알지 못한데 병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 그럼 병은 지금 읽어보니까 선이란 얘기예요, 악이란 얘기예요? 선이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자, 선이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는 과실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선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3자인 병은 보호가 되겠네요. 그럼 갑은 병한테 그 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없어야지. 있다 그러니까 요놈이 틀렸지. 자, 다 풀립니다. 다. 5번은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일단 기억번 누구? 파산 관제인 되겠네요. 허위로 체결된 제3자는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가등기 격려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허위 표시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죠. 이 사람 안 되겠죠. 채권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아니겠죠. 그럼 되는 사람들은 기업번과 그 다음에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6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1번 착오가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에 의해서 유발된, 자,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시되지 아니한 동기의 착오라도, 자,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죠. 그럼 뭐 되지 않았다도, 자, 취소할 수 있다. 뭐 문장을 뒤틀어놨지만 다 포인트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2번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하더라도 그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질 않죠. 착오로 취소한 게 불법행위는 아니니까. 이것도 맞았고. 3번 착오의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기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꼭 함정판을 내면 앞에는 맞는 얘기를 써준다니까. 이제 많이 문제 풀어보시면 뭐뭐 함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자, 이건 착오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그랬지, 이거는. 근데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이거하고 비교하는 게 5번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지문을 들어갔는데, 자, 5번은 장래 토지계획이 변경돼서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뭐해서 기대해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예상대로 또 되지 않았죠. 자, 이런 건 착오다 아니다?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장래 불확실한 기대, 예상. 이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럼 이건 착오고 이건 착오가 아니고. 자, 되셨어요? 예. 3번 틀렸어요. 부동산 여기는 뭐고요? 시가, 이놈의 시가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아니죠. 해당되지 않는다. 다 맞았어요. 자, 7번 사기 강박. 틀린 것.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인했어요. 자, 서명 날인 나왔으면 444 착착착. 근데 여기는 사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놈이 틀렸네요. 1번이 되겠죠. 2번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고의만 있으면 되는 거지. 3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 외형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키워드는 강박인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대요. 그럼 이건 제한된 거예요? 박탈한 거예요? 박탈이죠. 그럼 그 효력이 없어야지 무효가 되죠. 여기는 박탈자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표현 방식을 잘 잡으시라는 거죠. 자, 4번은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의사표시했다. 자, 누가 사기쳤다고요? 대리인.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로 들어가줘야 돼요. 알았거나 알 수 있거나 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알았죠? 자, 5번 제3자에 의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자, 사기친 것은 불법행위에 손댈 수 있죠? 그럼 취소하지 않고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았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자, 8번은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매매계약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한테 도착을 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 수취를 거절해. 거절하든 말든 뭐 했다고요? 도착했으니까 해제 효과는 발생되겠죠. 2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자, 표의자 의사표시 한 사람이 통지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 됐죠. 자, 이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면 효력이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뭐 법정대리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틀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섞어 놓은 거예요. 3번처럼 3번. 자, 이제 의사표시에 누가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능력자다 이러면은 아까처럼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면 아까처럼 그 법정대리인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발송한 후에 제한능력자 돼버렸죠. 그러니까 뭐 법정대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정상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은 옳은 얘기예요. 자, 여기 법정대리인 얘기 없으니까 자, 대항할 수가 없죠. 자, 4번은 뭘로 지금 보냈냐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했죠. 그러면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금무료 수취능에 배달된 것으로 본다. 5번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도달됐으니까 함부로 철회하면 안 되죠. 2번이 정답이고. 자, 9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을 대리인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을 권한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2번 을이 매매대금을 또 횡령할 생각 뭐 물어본 거예요? 남용. 자,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갑에게 효력이 있다 해야죠. 틀렸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제 효력이 없는 거고. 3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죠. 그럼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면 누구하고 누구? 갑과 병. 오케이. 3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4번 계약서에 을이 갑의 이름만을 적고 또 갑의 인장만을 날인했다면 이것도 현명이다 아니다? 현명이니까 유효한 대리인가 될 수 있어야지.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자, 5번 을이 실수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은 자신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이것은. 자,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을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취소 문제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예요. 자, 마지막 10번 복대리 옳은 것 그랬는데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 틀렸어요. 예. 자, 2번.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할 수 있고 임의대리인이 그렇다는 거죠. 3번.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항상 임의대리인이죠. 4번.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오케이. 4번이 맞았죠. 자, 5번.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아예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선임, 감독 책임이 있죠. 자,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해봤어요. 자, 정리를 잘 했고요. 자, 다음 주는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휴강을 하고요. 자, 일주일 동안 잘 쉬시고 2주 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